자, 안녕하십니까. 커넬학원 입시연구소장 송상윤입니다. 저희가 학부모 입시교실 제1기 부모님들 모시고 초급 진행했고, 그 다음에 중급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인해 의학계열 종합편, 종합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같이 파일 밴드에 같이 올려드릴 것이고, 오늘 설명과 또 PT 내용 같이 활용하셔서 또 참고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커넬에 와서 진행했던 모든 입시교실에 저희 이제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행계획안, 이 입시 리허설 책자는 시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5월 정도가 되면 이제 수시 확정안이 이제 다시 대학별로 공지가 될 예정이니까 제가 공개되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현장이든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든 준비를 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오늘 이제 의학계열 종합인데 저번에 이제 교과까지는 마무리가 됐었고, 입시교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좀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부터 이제 서류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서류 100, 그러니까 저 위에 보시면 이제 전형 방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형 방법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그 전형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전형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수능 최저 여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입시 결과. 물론 대학에서 발표하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서류 평가에 대한 값은 아마 구체적으로 보시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격한 아이들의 환산 등급으로 해서 공지가 될 텐데, 여기서 제가 요 화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종합 1이 있고 종합 2가 있는데, 얘네들의 전형 방법은 같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입시 리허설 책 같이 보셔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충북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여부를 가지고 선발의 방법을 달리하겠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 1은 4명 선발하는 거, 의예과입니다. 의대 4명 선발을 하고, 학생부 종합 2에서도 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전형 방법이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전형 방법 자체를 동일하게 해서 둘로 나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로 그냥 뽑아도 되는데, 그런데 그 차이를 수능 최저로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중앙대 보시면 여기 이제 중앙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중앙대는 탐구형 인재 말고 다빈치형 인재로도 모집을 합니다. 다빈치형 인재는 11명을 모집을 하고, 탐구형 인재도 역시 11명을 모집을 해요. 둘 다 11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중앙대는 여기 지금 서류 100에 탐구형만 있지 다빈치형이 없잖아요. 이 학교는 충북대하고 반대로 여기 최저가 없죠. 역시 다빈치형 인재도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북대와 중앙대는 종합전형으로 2개의 전형 방법을 가지고 선발을 하지만, 한 학교는 수능 최저를 가지고 차이를 뒀고, 한 학교는 전형 방법을 가지고 선발 방법을 달리합니다. 중앙대는 둘 다 체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서류에 더 강력함이 있다. 그러면 서류 100으로 가시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는 충분히 이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여기는 둘 다 서류 100이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최저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 최저가 아무래도 낮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최저가 없는 전형. 정리하자면 동일한 대학이지만 우리 아이의 유불리를 통해서 전형 방법이나 수능 최저 여부를 갈라놓고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서류배 치대입니다. 치대는 경북대 일반 학생으로 역시 수능 최저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대입니다. 약대 계속 서류 100입니다. 지금 이런 학교들이 이런 전형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충북대 학생부 종합 2만 최저가 있고 대구 가톨릭대 최저, 나머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의 내신 환상 등급이 애매해요. 근데 서류는 조금 그래도 뭐 충분히 쓸만한 어떤 거리가 있다. 근데 내신 등급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그때는 저는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 추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충분히 입시 결과에 보였던 내신 성적이 충분히 들어와요. 그런데 수능 최저 맞추기가 힘들면 이렇게 X라고 표시되어 있는 학교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이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의대는 대구 한의대와 세명대 둘 다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여기는 뭐냐면 한의대인데 지금 제가 앞에서 한의대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왜 한의대가 또 나왔냐면 한의대의 전형 방법에 여기는 서류 100이었어요. 네, 서류 100이었는데 여기는 서류 100이 아닌 거죠. 여기는 교과 30에 교과 60에 출결 10 이렇게 해서 일괄 전형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100도 일괄 전형이긴 하지만 여기는 교과 30이라는 표현을 아예 대놓고 직접적으로 종합인데도 불구하고 성적도 일단 초반에 보겠다. 그게 상지됩니다. 수능 최저가 걸려있고 자, 그 다음에 수의대, 경북대와 충북대는 계속 똑같습니다. 계속 이 전형으로 수능 최저를 가지고 분리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의대까지 나왔잖아요. 이제 입시교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서류 100이라는 전형 방법에서 수의대까지 왔으니 이제 뭐가 나올까요? 자, 이제 단계별 전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괄 전형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한번 쭉 짚어드린 거고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는 건 우리 입시 리허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핵심적인 것만 그것만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왔는데 단계별 전형에서는 잠깐 화면을 앞으로 돌려볼게요. 자, 여기 일괄 전형에서는 대학하고 전형명하고 수능 여부만 있었잖아요. 수능 여부만. 그런데 단계별 전형으로 왔을 때 대학하고 전형명하고 수능 최저는 똑같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온 게 뭐냐면 1단계 배수입니다. 1단계 배수를 제가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3배수 또는 4배수로 갑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뭐 의대는 아니지만 꼭 의대만은 아니지만 뭐 고대 같은 경우는 학업부 수형이 1단계가 6배수란 말이죠. 가천대는 막 10배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계별 전형은 만약에 10명을 선발을 하는데 1단계가 4배수다. 그리고 경쟁률이 만약에 10대 1이다. 그러면 100명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이 쭉 있는데
여기서 40등까지만 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40등을 끊는 기준이 뭐냐면 1단계가 서류 1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류 100으로 뽑는 일괄 전형보다 여기서는 그 서류의 임팩트가 훨씬 더 강력하지 않으면 1단계 안에 들어가기가 힘든 서류라면 이건 지원 여부가 조금 퀘션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서류 100은 최저만 통과를 하면 어쨌든 내 서류의 값이 지원자 중에 맨 마지막 등수를 할지라도 앞에서 최저를 못 맞춰주는 순간 나는 합격할 수 있는 후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단계별은 1단계 안에 이미 못 들어가 버리면 그냥 그 자체로 불합격이라는 거죠. 앞에서 선발이 안 된다고 해서 1단계 통과 못한 아이를 다시 올리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단계별 전형은 서류의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더 커야 된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저라면 우리 애가 서류가 굉장히 좋아. 그럼 뭐 단계별 전형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서류가 좀 조금 애매한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단계별 전형보다는 서류 100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가 걸려있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 패턴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수능 최저가 앞에보다는 조금 수능 최저가 조금 더 많이 보이죠? 단계별 전형이고 전형명이고 1단계 배수는 이 학교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수능 최저 이렇게 걸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데 보세요. 개명대는 1단계 배수가 7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의대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개명대 모집 인원을 보면 개명대 모집이 저희 지금 보고 있는 책이 200페이지로 가시면 보이실 거예요. 200페이지로 보시면 개명대 일반이니까 근데 조심하실 건 일반이 2개가 있습니다.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는데 종합을 보시는 거예요. 4명 선발이란 말이에요. 4명 선발. 작년에도 4명이었고 전형 방법 달라진 거 없고 수능 최저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탐 2과목으로 최저가 바뀌었어요. 여기 최저요. 자,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보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뭐가 바뀌었구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떤 결과가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자, 작년 최저는 과탐이 한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수능 최저에서 국수, 영, 과중 3개 등급합 4였어요. 근데 과탐이 한 과목이었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2023학년도는 나머지 전형 방법은 다 똑같은데 국수형과 3개 등급합 4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똑같이 과탐은 한 과목 최저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옵션이 걸려 있냐면 뭐 작년에도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과탐 2과목 한국사 필수 응시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이 과탐은 한 과목 반영이에요. 근데 이 책자에 보시면 물론 전년도 모집 요강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과탐 2과목이 필수 응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작년에는 2과목을 다 응시 안 해도 과탐 한 과목만 있으면 최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본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겠지만 대학에서 보겠지만 2과목은 반드시 꼭 응시해라. 그리고 과탐 2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탐 하나 과탐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그런 옵션이 없었으면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본 친구도 응시가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작년에 이런 옵션이 없었다면 아주 미세하지만 자격 조건이 세진 거예요. 이제 사탐 본 친구들 안 돼. 둘 중에 한 과목만 본 사람들 안 돼. 그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배수입니다. 고대하고 부수 6배수고요. 계열적 합도 5배수고 그리고 동국대 경주 참사랑 5배수입니다. 근데 서울대 일반은 2배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3, 4배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765라고 보이는 학교들도 있으니 모집정원 대비 여기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전년도에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을 뽑았는데 만약에 6배수였단 말이죠. 만약에 근데 얘가 7배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6배수에서 7배수로 늘었으니까 전년도보다 1단계 통과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누군가가, 제가 항상 입시교실 때마다 말씀드리죠. 별로 안 친하신 분이 6배수인데 7배수로 늘었어. 그러면 더 선발 1단계 넘어가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니까 지원 한번 해볼까? 안 친하신 분이시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저희는 뭐까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모집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6배수예요. 그럼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했을 때 100명이 왔을 때 6배수니까 60명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경쟁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얘가 10명 모집이고 경쟁률이 똑같이 10대 1이면 당연히 는 거잖아요. 60명이 아니라 70명이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 인원이 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집 인원이 5명으로 갔을 때는 경쟁률이 똑같다고 했을 때 50명이잖아요. 거기에 7배수면 35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가 는 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실수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계별 전형 계속하고 있고요. 의대 3배수 내외라고 되어 있고 일정 배수는 나중에 수시 확정한 때 이제 공지가 될 건데, 연대는 작년 기준으로 문과, 인문 계열은 2.5배수였고요. 자연 계열은 4배수 정도까지 갔습니다. 연대 비례 6배수, 5배수.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이쪽에 있는 학교들은 배수가 조금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최저 다 걸려있고 요 두 개만 최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3배수, 4배수를 넘어가는 학교들이 좀 있죠. 5배수 있고 5배수 있고 6배수 있고, 고교생활 숫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 걸려있는 거, 최저 없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자, 치대입니다. 치대도 서울대를 제외하면 경희대, 단국대는 3배수고 나머지는 좀 배수가 크죠. 원광대, 전남대, 강릉, 원주대는 5배수, 6배수 이렇게 가고 있고 최저가 다 걸려있고, 경희대하고 서울대만 지금 최저가 안 걸려 있습니다. 최저가 안 걸려 있고,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대, 전북대 3배수, 5배수, 조선대가 조금 더 배수가 여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게 지금 치대니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40페이지 아니야 238페이지 정도 가시면 입시 리허설 238, 239페이지를 잠깐만 봐보시면 239페이지에 전북대, 지금 전북대는 큰 사람이라고 돼 있죠. 자, 요게 지금 모집 인원이 6명이에요. 6명이고 조선대는 일반 전형이니까 조선대 일반도 역시 6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왜 두 학교를 설명드리는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둘 다 모집 인원은 6명입니다. 그리고 둘 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배수, 여기는 5배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비교를 해보면 전북대는 국수형 과중 3합 5입니다. 근데 과탐이 하나예요. 3합 5고, 그 다음에 조선대는 국수형 과중 3합 6이에요. 그리고 과탐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3합 5, 여긴 3합 6이란 말이죠. 3합 5, 3합 6이에요. 둘 다 과탐 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모집 인원은 똑같았단 말이죠. 6명 똑같았고, 근데 여기는 3배수고 여기는 5배수야. 나는 그 어떤 성적이 나와도 치대를 가야 된다. 전국에 있는 어떤 치대도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최저 조건도 그렇고 1단계 배수도 그렇고 조선대가 상대적으로 더 편안한 거잖아요. 입시 전체적인 전형으로 봤을 땐 최저 맞추기도 조금 수월하고
그 다음에 1단계 넘어가는 모집 인원은 같았으니까 1단계 배수도 많고, 그러면 조선대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다 뒤집는 멘트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됐는데 이 얘기를 왜 뒤집지? 뭐냐면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2단계 면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2단계 면접까지 다 봤는데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아이들의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최저가 낮은 학교가 더 많을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긴 3합 5고 여긴 3합 6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합 5보다는 3합 6이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최저를 못 맞춰서 탈락하는 인원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경쟁해야 되는 애들의 분포가 더 많은 학교는 조선될 거라는 거죠.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만약에 전북대하고 조선대를 같이 넣었단 말이에요. 같이 지원을 했는데 둘 다 최저를 맞췄어요. 그러면 여기도 내가 후보로 남아있고 여기도 후보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얘보다는 얘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두 번째, 3합 5를 맞춘 학생이 똑같은 3합 5 중에 전북대 치대보다 조금 더 좋은 데가 있다면 그럼 글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앞번호에 있는 애도 최초합이 되거나 앞번호에 있는 애가 이 최저까지 맞췄으면 얘는 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3합 6은 맞췄는데 3합 5를 못 맞춘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애들은 딴 데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두 번째, 2022 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한 전북대와 조선대의 50%, 70% 합격 컷, 이 점수를 보셔야 된다.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전북대 의대가 다른 비슷한 라인의 학교보다 수능 최저가 높아요. 교과가 4합 5입니다. 그러면 4합 5니까 전북대 치고는 굉장히 높은 거란 말이에요. 최저가. 그러면 3합 4보단 4합 5가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 교과로 합격한 70%컷 점수가 낮아. 1.5, 2.6까지 내려갑니다. 건양대 이런 데는 막 1.3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전북대는 1.56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왜?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그럼 여기는 수능 최저가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여기가 더 세다면 센 쪽의 내신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걸 판을 얻겠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로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얘가 높은 건 맞지만 또 1단계 배수에서 넘어가는 숫자도 많았으니까 얘가 편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입결을 봤을 때는 여차하면 조선대가 조금 더 점수가 높을 수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022 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건 물론 종합이긴 하지만 교과 전형일 경우에는 그 전 학년도하고 3개년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흐름.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 보통 이 학교는 어떤 애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그 흐름도 중요하고 종합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도 그 질문엔 동감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치대 정도 쓰는 애들이 3합 5를 못 맞출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대부분 맞추겠죠. 그러면 얼추 상황이 비슷해질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 지균이 최저가 걸려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를 조금 낮춰줬지만 그 이전 상황을 보면요. 세계 국수형 탐구해서 4개 영역 중 3개에서 2등급이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면 3합6이라고요. 이 3개 2등급 못 맞춘 비율이 45%에서 49%까지 벌어졌다고요. 서울대 직윤을 받는 애들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그 3개 2등급 못 맞춘 비율이 45%가 넘는 해도 있었다.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는지. 그러니까 우리 애가 최저가 좀 약하긴 한데 최저가 약하다면 무조건 일로 가셔야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3합 5, 3합 4까지 맞출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대입니다. 약대는 배수 거의 비슷하죠. 네, 비슷하고 최저 없는 강원대와 경희대는 계속 최저가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학교들은 다 최저가 있습니다. 동국대 최저. 네, 모집인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자, 일정 배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순천대만 5배수. 나머지는 서울대는 항상 2배수였고요. 이렇게 두 학교는 요것도 숙명여대, 자, 약대잖아요. 자, 약대 저희 253페이지 25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요 표현 때문에 제가 잠깐 입시 리허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숙명여대 약대는 숙명인재 2가 있어요. 면접형이 있어요. 근데 원래 숙대는 면접형만 있지 않거든요. 얘가 2란 얘기는 1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숙명여대 1 서류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 인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성대는 5명인데 여기는 22명 이렇거든요. 그럼 22명의 경쟁률이 만약에 10대 1하면 220명이 온 건데 거기에 이제 4배수를 해서 88명을 넘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단계 넘어갔을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면접은 40입니다. 1단계가 60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면접은 30이고요. 36대 종합에서 뭐 이거는 세움인재라는 게 있는데 면접 40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서류 100으로 뽑지 않고 면접형만 뽑겠다는 얘기는 면접에 대한 임팩트가 있다고 보시는 게,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옳다. 최저 없고요. 최저가 없으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최저가 있으면 서류나 면접 점수가 1등인 애가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이제 여기는 없는 거죠. 최저가 없으니까. 약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전남대 6배수, 원광대 5배수, 조선대 5배수, 채널 다 있습니다. 여기만 없고요. 아까 제가 중앙대 말씀드렸죠? 다빈치형도 있고 탐구형도 있는데, 탐구형은 저 앞에 서류 100에 있었고, 다빈치는 이렇게 단계별 전형으로 넘어옵니다. 면접이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대가 259페이지에 있는데 면접 30입니다. 면접 30. 최저 없고요. 12명 선발합니다. 2명 늘렸네요. 전년도보다 10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한의대입니다. 한의대 가천의학학, 그 다음에 추천 전형은 10배수입니다. 10배수고 수능 최저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조금 배수가 많네요. 대전대도 그렇고 동국대도 그렇고 동의대도 그렇고 원광대도 그렇고, 네, 배수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있는데 수능 최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그러면 수능 최저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의대입니다. 수의대는 전남대를 제외하고는 배수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수능 최저 없는 네 학교도 보이시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시트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맨 위에 보시면 2021학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2022학년도는 5월 정도에 대학별로 발표를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발표가 되면 수시 확정안 설명회 할 때 그때 제가 학교별 입결도 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시트 작업할 땐 이렇게 칠하고 0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보기가 좀 불편해지셨네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첫째, 제가 입시교실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50%, 70% 간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은 70%, 90%이 성적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가톨릭 관동대는 50% 컷이 1.4, 70% 컷이 1.4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경북대 치대를 보시면 50% 컷은 3.4인데 70% 컷은 3.6이에요. 수의대는 1.4, 1.7이고. 자, 핵심. 어떤 친하지 않은 부모님이 이 입결을 봤는데 내신이 좀 우리 애가 좀 불리할 것 같아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쓰기가 좀 그럴 것 같아. 그럼 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 좀 힘들겠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저희는 뭘 보셔야 되냐면 50%하고 70% 간격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50%, 70%의 간격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0.32 차이가 났단 말이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모집 인원하고 추합을 괜히 써드린 게 아니에요. 이 추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1.4, 1.4인데 제 지금 의대잖아요. 의대인데 1.4, 1.4 간격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종합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과 서류의 어떤 성적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애가 만약에 1.6에 애매하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 쓰는 거는 솔직히 반대. 왜? 8명 모집하는데 추합이 3번밖에 안 빠졌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70%긴 하지만 여기서 문 닫고 들어가는 애까지 표준 편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라면 같이 의대라면 차라리 0.1이라도 차이가 나는 쪽으로 공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0.3 정도가 벌어졌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추합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도 추합은 없어요. 그런데 1.4와 1.3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아까 1.4, 1.4보다 성적이나 서류값이 비슷한 차이가 경북대 수의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수의대가 저희 입시교실에서 수의대를 잠깐만 보시면 290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경북대. 그 앞쪽으로 하나 더 가야 되네요. 네,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수의대가 있는데 지금 일반 학생이니까 일반 학생 종합을 보시면 서류 100이란 말이에요. 서류 100이고 9명에서 10명, 1명 늘었고 그 다음에 국수형 과중 최저가 3합5예요. 과학 필수 포함입니다. 독특하죠? 수학이 아니라 과학 필수입니다. 이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최저 잡을 때 과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물론 두 과목 평균이긴 하지만 소수점 절사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이 나오면 평균 1.5인데 소수점 밑에다 절사니까 1등급인 거예요. 네, 1등급인데 제가 왜 경북대를 잠깐 보시자고 했냐면 수의대 같은 경우는 14명 모집하는데 작년에 14명 2021학년도죠. 14명 모집하는데 추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최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3합 5예요. 그럼 3합 5면 저희가 앞에서 봤던 약대하고 최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의대를 정말 희망으로 하는 아이들 치고 3합 5가 세지는 않아 보여요, 사실.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왜 추합이 없었을까? 근데 의대는 지금 15명 모집하는데 14명까지 지금 추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조금은 전문성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 왜 의대는 15명 나가고 추합 14번까지 예비번호 14번까지 들어왔는데 왜 여기는 14명 뽑는데 3명밖에 안 빠졌냐고요. 그건 뭐냐면 경북대 수의대를 쓴 애가 경북대 수의대를 버리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대 아니면 건대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이 아이가 경북대 버리고 전북대를 갈까요? 전북대 가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특히 교과 같은 경우는 치대보다 수의대의 입결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대가 만약에 1.4가 떴다 70%가 그러면 수의대는 1.2가 그러니까 교과는 훨씬 더 강력한데 종합은 또 다른 거잖아요. 서류값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북대에 아무리 성적이 이렇게 보이더라도 딴 데로 서울대나 건대나 경북대를 버리고 딴 데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대는 경북대 의대를 버리고 딴 데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역인재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여기 지금 지역인재가 아니잖아요. 일반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50%와 70% 간격이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 이 안에 안 들어오면 그리고 얘까지 봤을 때 추합도 별로 안 빠진다. 그러면 지원 안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이 빨간색 안에 들어오지 않는 성적대 아이는 어디를 공략하는 게 좋으냐면 이 격차가 조금 벌어지거나 추합이 좀 있는 쪽을 공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고대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뭐야? 고대 의대인데 내신이 이렇게까지 간다고? 종합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0.2 정도 차이가 나죠. 계열적 합은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똑같고 18명 모집에 21번까지 추합이 됐고 그러니까 한 바퀴가 빠진 거죠. 여기도 한 바퀴 더 빠진 거죠. 자, 질문. 아까 앞에서 경북대는 채 한 바퀴는 안 빠졌어요. 채 한 바퀴는 안 빠졌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요 페이지에서는 한 바퀴가 다 안 빠졌어요. 그런데 쟤네들보다 훨씬 강력해 보이는 고대인데 이 34명이 어디론가 갔다는 얘기거든요. 고대를 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의대가 학교 네임 수준, 그러니까 어떤 위상? 고대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의대로 넘어왔을 때 위상이 아주 높진 않거든요. 우리가 서연고라고 하잖아요. 이런 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 갈 수도 있고 저 정도면 서울대 갈 수도 있고 울산대라든지 성대라든지 우리가 흔히 메이저라고 하는 그런 쪽 연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 등록자의 50% 70%라. 용어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최종 등록자라는 말이 없을 때에는
여기 지원한 학생 중에 다른 학교를 간 학생 성적까지 포함되어 있는 성적 공개가 있고, 최종 등록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등록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지원한 아이들, 그러니까 처음 최초 합된 애들이 다른 데 간 애들은 훨씬 쟤보다 성적이 높을 거라고요. 자, 어쨌든 여기도 당국대 의대 DKU 인재전형인데 여기도 격차가 없잖아요. 격차가 없으니까 한 바퀴 이상이 안 빠져요. 치대는 뭐 0.1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명 모집에 추합이 3명밖에, 그러니까 3명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당국대 천안을 안정으로 잡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당국대 치대를 버리고 딴 데로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한의대를 보시면 대부분 한 바퀴 이상이 갑니다. 대구 한의대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한의대를 버리고 갈 수 있는 학교들, 뭐 이건 취향입니다만 지역이나 뭐 선호도의 차이인데 일단 얼핏 생각하기에 경희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대전대나 이런 쪽이 조금 요즘은 성적이 많이 올라온 학교들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인 친구의 입장에선 대구보단 대전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거리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선호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문과도 1.6, 1.7, 문과도 8명 선발인데 13번까지 갔다는 얘기는 문과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버리고 어디론가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희대를 갈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문과 애들은 한의대를 쓰긴 했지만 한의대를 버리고 더 좋은, 뭐 예를 들자면 서울대가 됐든 다른 쪽으로, 또는 뭐 이렇게 우리 특수대라고 그러죠, 뭐 경찰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문과인데 한의대만 목표 이런 학생들은 별로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수치의 의미를 조금 해석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입시교실 초급, 그 다음에 저희 학부모 입시교실 책자를 가지고 진행을 해드렸고, 그때는 대부분이 이제 입시 용어라든지 뭐 개념적인 설명을 해드린 입시교실이었고, 그 다음에 중급은 입시 리허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주요대 2번 했고, 그 다음에 의학계열 교대 포함해서 교과 종합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는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해드렸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지나서 수시 확정안이 이제 발표가 되면, 그리고 이제 입시 결과도 발표가 되면 그때 다시 또 영상이 됐든 현장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1 지금 올해 고1 학생분들은 1학년 때 일단 학교 내신 쪽에 집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고2부터 2024학년도부터는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 중에 대입 미반영 항목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업 역량에 굉장히 힘을 좀 강력하게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1, 2 학생들은 일단 학업 능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은 학교 시험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잘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원점수를 높이셔야 된다. 왜냐하면 학교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는 뭐 본인의 노력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올해 고3인 학생분들은 일단 교과 종합의 지원 적합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교과 종합이 다 지원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정시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학, 그러니까 논술을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나 종합 지원하신, 교과나 종합으로
6개를 다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꼭 당부드립니다. 하나 정도는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딴 얘기인데 다른 지점에서 이제 재수하는 학생 상담을 하다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너는 이제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6개를 다 종합으로 썼어요. 물론 어떤 건 최저가 안 됐지만 어떤 건 최저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학생부 종합 쓰시는 분들이 더더욱 이런 고집이 좀 있으세요. 특히 누군가가 너 학생부 좋아. 여기 쓰면 붙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시까지 놔버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면 저랑 내년에 만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아니 누구랑 경쟁할지 모르는데 내 학생부만 놓고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항상 입시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언제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적어도 논술을 안 하셔도 좋아요. 정시를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중부까지 우리 현장에 또 와주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차후에 또 다른 이런저런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